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야, 지금 할머니께 연락드렸더니 오늘 니들이 내려간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네, 어머님. 그렇잖아도 오늘 반찬했어요. 뭐하러 반차까지 내면서 내려간다고 했어? 혹시 할머니께서 또 연락하신 거니? 네, 곧 할아버님 제사라고 벌써부터 전화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니들이 내려온다고 했다고 굳이 말리시지 뭐니. 근데 혹시 니들 불편하면 우리가 내려가면 된다고 연락한 거야. 어머님, 그랬다가 할머님 완전 삐치실걸요? 할머니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구나. 괜히 너 불편하게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내려가는걸요. 그 텃밭에서 채소 바로 따서 소뚜껑에 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요. 이번엔 할머님께서 한우로 준비해 놓는다고 하셔서 지금 기대 만발인걸요. 그리고 저희 오늘 할머님 댁에서 하루 자고 올 거예요. 암튼 못 말린다 못 말려. 그럼 우리는 니들만 믿고 있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할아버님 제사를 앞두고 우리 부부가 할머님을 모시고 올라온다는 말에 미안해함과 동시에 조금은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시부모님께서 할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설득을 했지만 할머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난 여기가 편해. 곧 있으면 감자도 캐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까운 걸 다 버려두고 어떻게 올라가? 그래도 어머님 홀로 두고 우리끼리 어떻게 올라가요? 저희가 감자값이랑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같이 올라가세요. 애미야, 그동안 네 시애비랑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일군 건데 그냥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내가 농사일 끝나면 그때는 니들 따라가마. 정말이시죠? 그럼 감자 수확할 때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저희한테 꼭 연락하세요. 안 그랬다가는 저도 화낼 거예요. 알았다니까. 내가 꼭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라며 할머님이 시부모님 등을 떠밀다시피 했다는데요. 그 뒤에도 할머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시골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님 성격은 많이 쾌활하신 편으로 표정에는 항상 장난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문득 결혼 후 할아버님의 첫 제사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참 분주하게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할머님께서 제사 음식에 마늘을 마음껏 넣고 계시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님, 제가 듣기로는 제사 음식에는 마늘은 안 넣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마늘을 막 넣어도 되는 거예요? 죽은 영감이 알긴 뭘 알겠어. 어차피 내 입에 들어갈 거 무조건 맛있어야지. 근데 네 할아버지도 마늘 무진장 좋아해서 마늘 안 넣으면 엄청 투덜댈 거야. 그러니까 마늘 아끼지 말고 많이씩 넣어.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야 제맛이지. 라며 마늘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그 모습에 간신히 웃음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할머님 말투가 어찌 보면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할머님과 잘 맞지 않는 모양으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곤 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저는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배까지 움켜잡고 깔깔대고 웃었기에 할머님이 신기한 듯 묻기도 했어요.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낄낄대는 거야? 하긴 누구처럼 죽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낫긴 하네. 첫째 손주 며느리는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데 왜 와서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은 제사 참석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집 아니니까 그만 가보던지. 할머님 말에 형님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형님 눈치를 보며 할머님을 조용히 말리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형님 표정 보면 진짜 오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오는 거야? 할머님 말씀처럼 제사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할 것 같지도 않던데.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사연이 참 많았어. 사연? 무슨 사연? 형수님이 우리 집안일에는 일체 참석을 안 하면서 형수님 친정일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참석을 했더나 봐. 처음에는 형도 좋게 좋게 불만을 말했다는데
형수님이 계속 우리 본가는 불편하다고 싫다는 말만 했대. 그래서 형이 그럼 나는 처가댁에 가는 게 편한 줄 아냐.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싸웠다는데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어. 형이 짐 싸서 본가로 와버렸거든. 그때 둘이 이혼 얘기 나오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 뭐. 근데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몰라. 우리 모두 쉬쉬했거든. 아,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모른 척해. 그리고 형수님이랑 굳이 가깝게 지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기분만 하면 될 거야. 괜히 형수님하고 잘 지낼 생각으로 엮이지 말라 그 말이야. 라며 남편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형님을 약간은 불편해한 채 지냈는데요. 간혹 할머님이 형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님은 그저 인상만 쓴 채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하지만 형님과는 다르게 제가 할머님을 잘 따르고 좋아하자 시부모님 또한 많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님이 즐거운 내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전화를 끊기 전 제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반차를 내고 남편과 함께 할머님 댁으로 출발했는데요. 도착했더니 할머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님, 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언제 오나 기다리는 맛이 아주 쫄깃쫄깃하거든. 우리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니까? 대체 그런 말은 누가 알려준 거야? 남편이 장난스레 웃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활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 우리 둘째 손주 며느리한테 배웠지. 당신이 알려드렸단 말이야? 아니, 어쩌다 보니 그 말이 나왔는데 할머님이 그 뒤부터 계속 따라하시더라고. 근데 나쁜 말은 아니잖아. 할머님이 그런 말 하시니까 오히려 더 젊어 보이시고 좋잖아. 제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텃밭에 가서 채소만 따서 얼른 밥 먹자. 채소는 갓 따서 먹어야 아주 맛이 있거든. 할머님을 따라 채소를 따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텃밭에 가서 오이와 상추 같은 채소를 따서 바로 먹는 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 집에서 놀던 생각이 나서 더욱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솥뚜껑에 고기를 구워서 갓 딴 채소와 같이 먹으면 천상의 맛이라는 극찬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일찍 시댁으로 올라왔는데요. 제 손에 들려있던 것들을 보며 시어머님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거 뭐니? 채소 가져온 거니? 오이랑 가지랑 상추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지 무침이 먹고 싶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시어머님이 채소를 받아들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늘 그렇듯 형님은 할머님을 보며 대충 고개를 까딱하고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억지로 끌려온 느낌이었기에 할머님이 시어머님께 속삭였어요. 쟤는 왜 자꾸 오라고 하는 거니? 집안 행사라고 첫째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오기 싫다는 사람을 뭐하러 억지로 데리고 와? 글쎄요. 그래도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게 어디겠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 그래도 무슨 피해를 주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혹시나 무슨 사달이라도 날까 싶어 시어머님이 애써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불안감은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했던가요. 그 뒤에도 형님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할머님께서 아주버님에게 물었어요. 내내 저러고 있는데 네 저를 뭐하러 데려왔어? 다음부터는 그냥 너 혼자 오던지 해. 할머니, 그럼 습관돼서 안 돼. 아니, 오기 싫다는 사람을 뭐하러 데려오고 난리야. 라며 할머님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형님을 바라봤고 분명히 할머님이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을 텐데 형님은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누가 가서 계란 좀 사올래? 어머님, 제가 갈게요. 그럼 간 김에 아이스크림도 좀 사오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웬일인지 형님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동서, 나도 같이 갈게. 형님도요? 저 혼자 다녀올 수 있는데. 집안에서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 나도 같이 가. 내내 놀기만 하고 앉아 있었으면서 냄새는 무슨. 할머님이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급히 할머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저를 따라 나섰어요. 잠시 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시댁으로 돌아가던 중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동서 성이 방씨잖아. 아,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노비근성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나 봐. 동서는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말 못 들어봤어? 죄다 천민에다 노비 성씨잖아.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노비처럼 아주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이 유전자는 절대 무시 못하는 법이거든.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채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형님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평소에도 형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은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형님 말을 대받아치고 말았습니다. 형님, 역사 공부 똑바로 한 거 맞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나 한국사 성적 엄청 좋았거든? 왜? 천안 성씨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긴 한가 봐. 근데 동서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조상님 천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노비근성이 심하면 지방까지 가서 할머님을 모시고 올라오질 않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댁에 가서 일을 하질 않나? 그런 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형님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에 시댁 문 앞에서 제가 버럭하고 말았어요. 형님, 저 온양 방씨거든요? 온양 방씨? 그게 뭔데? 역시 공부를 똑바로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 노비님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라며 제가 비웃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소란스런 소리가 집안까지 들렸던 모양으로 문이 열렸고 할머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동네 시끄럽게 니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괜시레 집안 시끄러워지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마치 끝장이라도 보겠다는 듯이 제 등 뒤에서 외쳤어요. 동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온양 방씨인가 뭔가 이상한 말로 둘러대지 말고 똑바로 말은 하고 가야지. 방씨가 천한 성씨인 건 확실한 거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씨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 할머님, 동서 성씨가 방씨인데 할머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천방지축 마골피. 방씨가 천민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는 동서가 방씨라는 말 듣고 진짜 많이 놀랐잖아요. 방씨가 뭐예요, 방씨가?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라며 할머님이 형님을 몰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급히 할머님과 형님을 집 안으로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너 얼른 둘째한테 사과해. 요즘 세상에 그게 뭐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네 동서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요. 형님이 계속해서 짜증스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님이 형님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 방씨가 천한 노비성씨라고? 넌 대체 학교 다닐 때 뭘 배운 거냐? 충무궁 이순신 장군님 아내 되시는 분 성씨가 뭔지 알고 나는 소리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순신 장군님 아내분이 방수진이라고 상주 방씨다 이 말이야. 라며 큰 소리로 말했는데요. 할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뭐? 충무궁 이순신? 그 거북선 이순신 장군님을 말하는 거냐? 예, 조선 선조 때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하시고 난 뒤 선주가 이순신 장군님 아내분을 정경 부인으로 봉한다는 교지를 내렸잖아요. 근데 방씨가 천한성씨라니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만 듣고 와서는. 세상에나 방씨가 대단한 집안이었네. 어쩐지 둘째 손주 며느리 행동하는 게 범상치가 않았다니까. 이래서 핏줄은 무시 못하는 거야. 라며 할머님이 형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운 적 없거든요. 그럼 내 말이 맞나 틀린가? 너 좋아하는 휴대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던지. 시아버님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는데요.
그 뒤 형님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휴대폰으로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던 것인지 형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를 압박하려고 했던 형님의 모습에 정말이지 크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댁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였으니까요. 아마도 형님은 그 부분이 많이 못마땅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님을 흘끔흘끔 쳐다보던 할머님이 비웃듯 형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첫째 손주 며느리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니? 우리 집은 양반가입니다. 예전에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가문 중에 양반이 아주 많았다지. 혹시 그렇진 않았겠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라며 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백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급하게 나가다가 그만 시어머님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기름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형님이 들고 있던 백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형님 백이 기름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형님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고요. 아, 내 백!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 어쩐다니. 미안하다. 어머님, 이거 그냥 백이 아니에요. 우리 올케 언니가 혼수로 좀 비싼 백이란 말이에요. 형님이 이성을 잃은 채 시어머님을 몰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외쳤습니다. 같이 부딪혔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당신은 이런 백 하나 사주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명품 백이라고 네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내 심정이 어떻겠어? 그래도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고 당신도 같이 부딪힌 거잖아. 몰라. 당신은 왜 항상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며 형님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님이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백으로 인해 형님과 아주버님이 다투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면서 시어머님이 심란한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냥 똑같은 백으로 내가 하나 사줘야 하나? 둘째야, 그 백이 진짜 그렇게 비싼 백이니? 저도 명품은 잘 모르긴 한데 얼핏 보니까 비싼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선물 받은 거라는데 이를 어쩐다니. 시어머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내 듣고만 계시던 할머님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그까짓 거 얼마나 안다고 걱정을 해. 둘째 니들이 첫째네 집에 가서 그 백 받아와라. 내가 똑같은 걸로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암튼 마음에 안 드는 게 꼴 보기 싫은 짓만 한다니까. 예? 어머님이 백을 새로 사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사주던지 할게요. 내가 애미 너보다 돈도 더 많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줄 알고 있어. 둘째 손주 며느리한테도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제 선물을요? 저는 괜찮아요. 내 맘이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네 형님 집에 가서 똑같은 걸로 사준다고 하면서 그 백 받아오기만 해. 알겠습니다. 가서 백 받아올게요. 라며 남편과 제가 형님 집에 가서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요. 형님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뭐? 할머님이 새 걸로 사준다고 했다고? 네, 그렇게 전화라고 하셨어요. 동서, 이 백이 얼마짜린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글쎄요. 저는 명품백 모르니까 가격은 잘 모르죠. 하지만 우선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줘보세요. 알았어.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준다고 하니까 반갑긴 하네. 라며 형님이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남편이 버럭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께 형님 백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할머님이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애미야, 내일은 나랑 같이 백화점에 가보자. 명품 백이라고 하던데 그냥 제가 사서 주던지 할게요. 괜찮어. 네 시아버지가 세상 뜨면서 했던 말 잊었니? 나보고 돈 아끼지 말고 쓰고 오라고 했잖니. 우리 영감이 그리 되는 거 보고 인생 덧없다는 생각만 들더구나. 할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퇴근 후 시댁에 들렀는데요.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도착해보니 형님과 아주버님도 와 있었기에 제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할머님이 제게 포장된 뭔가를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째 손주 며느리한테 주는 내 선물이다. 선물이요? 할머님, 저는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놀란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순간 형님이 끼어들더니 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님, 제 백이 망가졌는데 왜 동서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제 백 사주기로 하셨잖아요. 네 백도 샀지. 근데 네 백은 백화점에 갈 필요도 없었는데 헛걸음만 했지 뭐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미랑 내가 백화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네 백은 백화점에서 안 판다고 하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품백인데 당연히 백화점에 있지 어딨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니? 네 백은 백화점에 안 판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참 답답하네. 그걸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겠냐? 라며 할머님이 시어머님을 바라봤고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는 듯이 아주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혹시 진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손주는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만.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걸로 달라고 했더니 네 백이 짝퉁이라 거기에는 안 판다고 하더구나. 그럼 이건 뭔데요? 형님이 할머니께서 주신 새 백을 들어보이며 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 거랑 똑같은 거 찾느라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야. 차라리 백화점에 있는 거면 좀 편해. 암튼 네 거랑 똑같은 걸로 사달라고 해서 사왔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리고 이건 네 예전 백이니까 정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보던지. 백을 받아들던 형님이 제 손에 들려있는 것에 눈을 돌리더니 가지눈을 하고 물었어요. 근데 동서는 갑자기 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둘째 손주 며느리가 나한테 좀 잘했니?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시계 하나 샀다. 시계요? 설마 전자시계 그런 거 하나 산 거예요? 내가 너처럼 짝퉁이나 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하긴 뭐 짝퉁도 구별 못하니까 좋다고 헤벨레 하고 다녔겠지만 말이야. 할머님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하자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것인지 형님이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을 빼앗다시피 해서는 포장지를 마구마구 뜯고 있었습니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떤 선물인지 궁금해서 그렇지. 어? 이 시계 뭐야? 바세린? 약 만드는 회사에서 시계도 만드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저러니 짝퉁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다녔겠지. 여기 잘 읽어봐라. 바쉐린, 콘스탄틴. 이게 시계 중에서는 알아주는 명품이라고 하더구나. 난 쪼잔하게 짝퉁 그런 건 안 사거든. 콘 뭐라고요? 콘스타틴? 그래봤자 손목시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정신건강에 좋을 거다. 백화점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둘째는 가지고 있다가 요긴할 때 써라. 알았지? 아니 이렇게 좋은 시계를 저는 왜 안 사주고 동서만 사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니. 우리 둘째 손주 며느리가 나한테 잘했다고. 그러니 나도 보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싸가지 없는 너랑 똑같이 취급을 당해서 쓰겠어. 착한 둘째 손주 며느리는 그만큼 복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할머님께서 형님을 한껏 비웃고 있었는데요. 제가 놀란 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님, 이렇게 귀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시계 중에서는 엄청 명품이라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잘하고 다녀. 그럼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할머님 말에 남편과 둘이서 신기한 듯 시계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잔뜩 약이 오른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주버님 말에 의하면
형님의 올케 언니라는 분이 형님 가족들에게 혼수라고 해줬던 모든 것들이 짝퉁이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채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고 어느 날 형님이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동서, 그때 할머님이 주신 그 시계 말이야. 그거 얼마짜리야? 아, 그거요? 그렇잖아도 제가 회사에 차고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 우리 팀장님이 명품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데 딱 보더니 이 시계가 세계 몇 대 명품 시계 브랜드라고 하면서 중고로 사려고 해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 차고 다니고 그냥 집에 잘 모셔두고 있어요. 궁금하면 백화점 가서 가격 한번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할머니께서 선물 주신 건데 굳이 가격을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보라고 생각하고 간직하려고요. 근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할머님이 돈이 엄청 많으신가 봐. 글쎄요. 그동안은 그런 티를 전혀 안 내셔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어느 날은 할머님 댁에 내려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할머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내려와. 이번 주는 할 일이 많아서 내려오면 힘들어. 그럼 더더욱 내려가야죠. 아니야. 그 뭐냐? 네 형님이 내려와서 일하기로 했으니까 둘째 손주 며느리는 다음 주에 내려와서 나랑 만난 거나 먹으러 다니자. 형님이 할머님 댁에 내려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굳이 내려와서 일을 돕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주 빡시게 시키려고 벼르고 있잖니. 암튼 너는 다음 주나 내려와라. 알겠지? 라며 할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내려가서 보니 형님이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할머님이 멀리서 촬영까지 해놨는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형님은 수시로 할머님 댁에 내려가서 일을 돕고 있다는데요. 아무리 봐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형님이 또다시 할머님 댁에 내려갔다는 말을 했는데요. 니들 할머니가 작정하고 부려먹는 것도 모르고 가끔 보면 그렇게 야가 빠지지도 못한 것 같아. 본인이 하고 싶다고 굳이 내려가니 말려도 아무 소용도 없지 뭐니. 라는 하소연을 들으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